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형 연예계의 이정열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커버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진짜 이걸 제가 좀 문제가 이렇게 뻔하기 때문에 좀 커버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그동안 좀 많이 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들이 풀린다라는 내용들을 뭐 우리 리서치 센터 무료방에서는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영상으로 조금 저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순간 뭐 방구석 전문가가 어쩌고 막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을까 봐 좀 겁이 났어요. 겁이 나서 좀 피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제 얘기를 좀 들어 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싶은데 여기 이 관심도에 제가 뭐 편입하고 싶다, 탑승하고 싶다, LG엔솔 코인 뭐 탑승 막 이런 의도는 없습니다. 자, 일단 62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62만 9천 원까지 갔죠. 제가 당시에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게 50만 원대 이상. 이때 당시에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 봤었던 거예요. 51만 원 수준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물론 이제 이체전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좀 부과를 시키고 있는 상태죠.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 확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자,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은 좀 줄었습니다. 전분기,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절반 정도 나왔고 대신 이제 영업이익률은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1,800억 원이었다가 2,756억 원. 서프라이즈 나온 수준은 맞아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뭐 어쨌건 저쨌건 간에 다 떼고 제일 딱 남는 게 이게 제일이죠. 이게 단기순이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대비 원래 단기순이익은 줄어드는 게 정석이긴 한데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고부가가치, 고수익을 내고 있는 상품이다. 단기순이익이 영업이익 그대로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예요. 자, 일단은 이거 통합해가지고 누적 합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단기순이익 2266억 원, 899억 원, 2266억 원, 2분기 899억 원, 그리고 3분기 1877억 원, 4분기 2756억 원 계산을 하면은 7798억 원 가량. 자, 여기 확정치가 딱 나와 있죠. 7798억 원 가량.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주식수를 나눠준다. 그러면은 1주당 순이익. 우리 단기 순이익으로 계산했잖아요. 순이익을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를 나누면은 1주당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주당 영업이익, 계산할 필요는 없죠. EPS라고 하는 건데, 수정 주식, 평균 주식의 지배주 순이익 여기 나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글씨가 나와 있죠. 자, 그게 8,279원이 되는 거죠. 자, 8,279원.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3,963원이 재작년이었어요. 2021년도. 여기 2021년도가 3,963원이었단 말이죠. 자, 3,693원. 63원. 자, 그러면 51만원 대비해가지고 3,963원 대비하면은 128배 수준이 됩니다. 지금 주가의 PER, 퍼가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 밸류의 이 기업 가치 대비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는가. 128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렴한가요? 저는 좀 사실 조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이제 뒤로 가기 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자, 51만 1,000원 수준에서 3,279원. 2021년도 대비해서 EPS는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2,900원에서 3,900원에서 3,279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줄어든 거를 대입을 하면은 150배 수준이라는 거죠. 150배 수준. 우리 150년이라는 거예요. 150년.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그대로 주고, 우리 주식은 지분율이잖아요. 지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분입니다. 이 시가총액 그대로 주고 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이 기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의 이 시가총액을 그대로 매수를 했을 때 150년이 지나야 이 투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에서 부동산의 P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거기 대비해서는 150년이라는 숫자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신
여기에 대해서 성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150년을 기다려야겠죠. 근데 내년, 내후년, 그 후년 이렇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더 증가시키면서 성장성을 보여주면은 150년이라는 숫자가 80년, 70년, 60년, 50년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2024년도 4년도 예상치, 자,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3조 4천억 원 수준이 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주당 우리 이 단기 순이익도 7천억 원에서 2조 6천억 원으로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2조 6천억 원으로. 자, 그러면은 EPS 1주당 순이익이 10,000원까지 증가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계산. 자, 51만 원에서 10,000원으로 증가되면은 PER이 50배 수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 괴리율을 찾아야 됩니다. 적정 주가가 얼마냐? 지금 PER이 150배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더 줄어들면서 괴리감이 더 크게 발생이 됐어요. 물론 성장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성장한다. 앞으로 영업이익이 더 이만큼 똑같이 벌면은 우리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15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는데 점점 성장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회수하는 시간이 투자금 원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150년이었는데 100년이 당겨지고 50년으로 됩니다. 이 가격을 51만 원 주가 시가총액을 51만 원 1주당 51만 원이니까 상장 주식수들 다 곱하면은 시가총액이 되잖아요. 이 기업의 가격이 나오잖아요. 자, 그게 150년에서 50년으로 100년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정 가격을 여기서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인가. 사실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어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은 없거든요. 적정 가격을 대입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 자산. 미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적정 가격이 얼마냐. 그거를 이제 지배주주. 우리가 주요 최대 주주들 지분을 제외하고 유통되고 있는 유동주식수, 유통 비율이 지금 14% 수준입니다. 14% 수준. 이 가격을 대입을 시키면은 적정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의 비즈니스 파이낸셜 서머리 이거를 좀 참고로 하도록 할게요. 확정 여기 자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자본 총계 이걸 좀 참고로 해야 되는데 이 자본 총계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여기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도 당기순이익을 9천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건 컨센서스 전망치예요. 자, 전망치인데 7,798억 원. 전망치 대비 좀 낮게 나온 수준입니다. 자, 여기 지배주주의 자본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영업이익 전망치 대비했으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거 이제 감안해서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자, 자본 총계, 지배주주, 자본 총계의 상장 주식, 그리고 최대 주주, 그리고 우리 사주 다 포함해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유동주식수에서 적정 시총이 이렇게 나오고 적정 주가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지금 155배라고 했잖아요. PER이.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서는 조금 교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2024년도 자산 가치, 자본 총계죠. 지배주 자본 총계 맞죠? 자, 이게 219729. 여기 보면은 자, 219729. 자, 지배주 지분 맞습니다. 자, 유통 비율, 유동주식 수가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자산이 증가됩니다. 프리미엄을 제외한 가치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프리미엄, PER이라고 했죠.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제외하고 가격이 49만 원이 됩니다. 49만 원 수준. 자, 지금 그러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뭐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좀 프리미엄을 부과하면은 저평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주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79에서 179, 194, 219 이런 식으로 앞자리가 매년도 달라져 버려요. 그럼 2025년도에 319, 379 이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때려 보면은 자, 379 2025년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죠. 자산
단위는 억 원이고, 자, 상장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변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적정 가치는 85만 원 수준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2022년도에서 적정 가치는 40만 원 수준. 근데 2023년도 전망치 대비해서 적정 가치는 49만 원 수준. 2024년도 49만 원 수준. 2025년도는 80만 원 수준.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자, 그러면은 51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2025년도. 자, 이 높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80만 원. 아마 2024년도에는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와중에 2차전지 섹터, 2차전지 산업의 고성장이 이어가는지 아니면은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성장성이 줄어드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주식이라는 거는 많은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딱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정답이 없습니다. 주식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차전지 업종 간의 그런 경쟁, 과열, 성장, 과도기, 뭐 그런 이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특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이런 부분들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인 의견들, 생각들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